자, 오늘 방송 내용은요, 윤석열 검찰에 의해서 낙마한 이 좌파 대권 주자들이 어떤 인물들이 있었는지, 또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이런 짓거리들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소상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들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오늘 소상히 심층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볼게요. 현재 대한민국 정치권은 내각제 개헌을 위해서 전 국민을 속이다 못해 이제는 대놓고 국민 동의 없이도 내각제 개헌을 하겠다, 이런 미친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김진표 현 국회의장이요. 이자는 2017년부터 내각제 개헌하자고 던 인간이고, 내각제 깔맞춤 국회의장을 맞춰놓은 거예요. 내각제 가려고. 보수 진영의 김무성이라는 작자가 주축이 돼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목적과 윤석열을 매개로 연결된 탄핵 세력들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자, 저들이 대한민국에 전혀 맞지도 않는, 또한 과거 윤보선 때 60 몇 년도인가요? 이원집정제를 시도했다가 나라가 그냥 폭삭 망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무리하게 추진을 하는 데는 목적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 목적이 어디에 있다라고 보십니까, 여러분들은? 핵심은 국민 눈치 보지 않고 나름 합법적으로 권력을 나눠기 위한 안성맞춤이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국가와 국민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주둥이로만 나불나불 될 뿐, 실질적으로는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역적질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저들은 국민을 속이기 위해서 내각제를 내각제라 하지 않고, 지들이 홍길동이야? 이원집정제를 이원집정제라고 하지 않으며 지방 분권이니 분권형 대통령이니 이제는 하다하다 보수 어른들을 속이기 위해서 내각제로 가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큰 힘이 된다라는 둥, 정말 자다가 옆 사람 마누라 다리를 긋고 있는 소리, 내 다리가 근지러운데 옆에 자고 있는 마누라 다리를 긋고 있는 소리를,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를 해대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만큼 보수 어르신들이나 우리들을 정말 개돼지 바퀴벌레로 보고 자빠진 거예요. 이렇게 해도 충분히 우리 말에 공감을 할 것이다,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자들의 새치 혓바닥에 놀아나서는 안 될 것이고요. 제가 앞장서서 저들의 거짓에 대해서, 이거는 여야 막론하고 좌익이든 우익이든 좌파든 우파든 간에 똑같은 새끼다, 그런 저들의 거짓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소상히 여러분들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의 검찰에 의해서 낙마한 대권 주자들을 소개를 한번 시켜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납득하지 못할 만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예전에도 제가 한 2번 정도 이 방송을 해드렸었는데, 청와대는 2020년 연말에 노영민 비서실장을 의도적으로 유영민이라는 허수아비로 비서실장을 교체를 해버렸어요. 이는 문재인의 임기 말을 맞아서 정권 재창출이나 개헌을 해내기에 아주 턱없이 부족한 그런 인사였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본다면 김대중 정권의 마지막 비서실장이 누구였습니까? 박지원이. 그리고 노무현 정권의 마지막 비서실장이 바로 문재인이었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더욱더 의심스러운 거예요. 본래 최측근, 실세 혹은 가방모찌가 뭡니까? 그냥 어떤 사람의 가방을 들고 따라다니면서 그 시중을 들은 사람, 즉 수행비서 정도, 그냥 내 말 한마디면 죽는 신용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최측근 정도라야 돼야 되는데, 퇴임 이후에 안위까지 깊은 이야기를 주고받아야 될 사람을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재인은 이상하게 이 정도의 클래스는커녕 진짜 무슨 과학자,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리고 문재인하고도 아무런 연관이 없는, 클래스가 되지 않는 유영민이라는 과학 전문가를 비서실장으로 임명을 하고, 또한 문재인과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별다른 인연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또다시 양정철 배우론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실제로 양정철이 실세형 비서실장 노영민을 제치고 우용균 등 조금이라도 영향력을 행사할 비서실장 후보를 배제한 후 자신이 국정을 장악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실제 양정철은요,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음지에 숨어가지고, 왜냐면 밖에 드러나면 타겟이 되잖아. 그러니까 아무런 직책을 맡지 않고 뒷구정에 숨어갖고 지가 다 정책을 뒤에서 반장하고 리모컨 컨트롤했던 놈이 양정철이에요. 그래서 음지에서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대표적으로 4.15 총선 때 여러분들이 이자의 그 쪽집게 예측 기억나시죠? 단 한 석도 틀리지 않는 아주 쪽집게 의석수를 맞췄던, 너무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겁나니까 외국으로 떴다가 또 다시 들어왔어. 아무튼 그 등등등
문재인 정권 하에 1987년 이후 그 어떤 민주화 정권에서 볼 수 없었던 가장 망측한 현상이 벌어졌던 것이고요. 정권 측의 차기 대권주자들이 그것도 집권 세력인 친문에 가까운 순서대로 낙마해버린 것도 매우 아이러니하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대부분 윤석열의 검찰에 의해서 모가지들이 날아갔다라는 거예요. 노무현의 영혼의 동반자라고 불렸던 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스타트였죠. 문재인 집권 초기에 자기 비서 성폭행으로 낙마를 했었죠. 이때 어땠습니까? 느닷없이 JTBC의 여비서가 생방송에 출연을 해버리고 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빛의 속도로 안희정을 날려버립니다. 물론 성폭행은 본인 잘못이라 할 수 있었겠지만 피해 여성이 노골적인 친문재인 정권의 매체인, 언론사인, 어용방송인 JTBC에 출연을 하고 당시 민주당 지도부가 당일에 그냥 몇 시간 만에 기다렸다는 듯이 밤에 그냥 야밤에 안희정을 제명해버리는 그런 과정은 매우 석연치 않았다라는 겁니다. 같은 편이라면요. 그 어떤 범죄도 덮어주던 게 친문들의 특징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4.15 총선 한참 전에 부산시장 그 노인네 오거돈이를 보세요. 성추행을 했으면 바로 오거돈의 모가지를 잡아 끌고 경찰서를 가야 되는데 이놈의 건 당시 제가 방송을 여러 차례 해드렸죠. 소름 끼칩니다. 이 나라는 문재인 소나기에 다 놀아나고 있다. 당시 문재인을 지지했던 성폭력 상담소장 그 여자가 아주 느닷없이 성폭력 사무실에 신고가 들어왔으면 상담을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노무현의 사이가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부산에 가가지고 무슨 공정을 쓰고 자빠졌어요? 그리고 총선까지 질질 끌고 있다가 4.15 총선 대승을 하고 지들이 다 했고 다 끝난 다음에 일 처리를 하는 짓거리 오거돈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짓거리를 한두 번 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친문 세력이 자신들의 상황 노무현의 친구를 단 하루 만에 모가지를 날려버렸다는 거예요. 이후에 검찰은 또 다른 대권주자 이재명 경기지사를 그야말로 탈탈 털었죠. 그렇게 털어서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를 해가지고 이재명의 발을 완전히 묶어놨었습니다. 물론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긴 했지만 이재명은 문재인 세력에게 완전히 찍힌 꼴이 돼버려가지고 여권 대선 후보로 더 이상 치고 나가지 못하고 결국 윤석열에게 패하고 맙니다. 자, 검찰은 이후에도 한바왕 알죠? 한바 이 노가다 한바왕 유상본 씨가 이재명 측의 변호사에게 4천만 원을 전달했다는 정보를 중앙일보에 쓱 흘리는 등 탄압은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어요. 지금도 내각제 걸림돌이 좌쪽에서는 이재명이니까 그리고 문재인 눈에 완전히 가시거든요. 저놈이 집권을 하게 되면 저놈이 권력을 잡으면 문재인을 쳐 죽인다라는 그런 확고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이 이재명을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탄압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 짝에서. 당연히 이재명이라는 작자는 보수주장에서 좋아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단 한 분도. 저 역시 이재명을 많이 비판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지금도 싫고 앞으로도 싫어할 거예요. 앞으로는 또 더 많이 비판할 거고. 아무튼 이런 짓을 할 수 있게 지시를 한 사람이 바로 문재인일 확률이 매우 크다라는 겁니다. 제가 수년 동안 입이 불어트도록 말씀을 드렸다시피 문재인과 이재명은 당만 민주당 같을 뿐이지 성향 자체가 완전히 틀리고 둘 중에 하나는 게임이 끝날 만큼의 앙숙이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대선에도 문재인의 영향을 받지 못했어요.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나왔는데도 정의당의 80만 표를 그대로 묵혀놨던 거 아니에요. 0.7%가 20몇만 표 차이로 진 거 아니겠습니까? 전혀 문재인이 이재명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 거예요. 또 다른 586 대권 주자로 손꼽혔던 이자 내가 엄청 많이 깠죠. 임종석 동무도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과 관련해서 수사를 받으면서 발목이 잡힌 거예요. 윤석열에 의해서. 여기도 잠깐. 윤석열이 검찰총장을 문재인 밑에서 할 때요. 수사만 했지 무슨 결과물이 없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내각제를 가기 위한 플랜 중에 대권주자들, 잠룡들을 없애야지만 대통령제를 내각제로 돌릴 확률이 매우 크고 쉽다라는 거야. 수월하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같은 당내 잠룡들을 문재인이 집권하자마자 초기부터 윤석열을 이용해가지고 목을 쳤던 것은 윤석열이 검사로서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이런 거 갖다 오해를 해요. 어르신들은. 예전에 저도 살짝 며칠 오해했었죠. 조국 일가를 수사를 하면서 그때부터 보수 진영에서 윤석열을 그냥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누구 지시로 한 건데. 아이 참나.
윤석열이 검사로서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문재인이 내각제로 가기 위한 편한 레드카펫을 깔아주는, 편한 길을 닦아주는 사냥개 노릇을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보세요. 수사만 해갖고 대권 주자들의 발목만 잡아놓고 구속을 시킨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임종석을 구속시켰어요? 불출마만 시켜놓고 봐줬잖아. 다시 돌아가서 임종석은 결국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뒤에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어요. 이거 보시냐니까. 울산 선거 개입에 완전히 개입이 되어 있는 인간도 이런 식으로 어떤 가이드라인을 딱 쳐놓고 그 목표만 달성이 되면 딱 다 봐준다라는 거예요. 임종석이는 총선 불출마 선언 이후에 민간에서 통일운동에 전념하겠다라고 아가리를 털고 있었지만 사실상 아무런 일도 못하는 정치 백수 신세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또 다른 인물은 친문진영 대권주자 1, 2위를 다퉜던 김경수 경남지사도 드루킹의 불법 댓글 공범으로 걸려서 2심에서도 유죄를 받으면서 대권의 길이 딱 막혀버렸고 현재까지도 수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빼준에 만에 이 지랄 자빠졌는데 이 건은요, 문재인의 검찰과 경찰이 늦장 수사를 하면서 봐줄 만큼 봐줬는데 결국 여야가 특검 수사를 합의하면서 특검에서 목덜미가 잡히고 만 게 김경수예요. 자, 이것도 보시면 그렇게 청와대 인사들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사건인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 그리고 라임, 옵티머스, 얼마나 많아요. 신라젠, 버닝썬, 석탄 북한의 밀무역, 우리들 병원, 손을 꼽을 수 없을 만큼의 그냥 제대로 수사만 하면 바로바로 문재인까지 문재인이 다 위에 있으니까 임종석이하고. 그거를 수사만 하는 척했지 하나 결론을 낸 게 있냐고요. 얘기를 해보세요. 아무튼 이렇게 무수한 사건 등 이 보수 야당이 특검을 그렇게 요구를 해도 들은 척도 안 하다가 김경수가 개입한 사건에만 특검을 쉽게 수용했느냐 이 말입니다. 자, 조국은 그의 부인인 정경심이 4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되는 등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가치를 모조리 쌍그리 상실해 버립니다. 자, 여권의 대권주자로 늘 3위 안에 들었던 이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 비서 성추행 건으로 자살을 하기에 이르렀고요. 그리고 이낙연조차 옵티머스 비리 관련해서 자신의 최측근 보좌관이 윤석열의 검찰에서 수사를 받다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이 됩니다. 그 뒤부터는 이낙연이 이상하리만큼 대통령제하의 대권주자보다는 내각제 개헌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개헌을 위한 행보를 지금까지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개헌해갖고 총리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 거죠. 한마디로 문재인의 뜻, 즉 내각제 개헌에 반대하는 놈들은 절대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하지 못한다, 살아남지 못한다라는 것이고, 내각제 개헌에 걸림돌이 되는 차기 대권 주자는 모조리 숙청을 해버리는 짓거리를 문재인과 윤석열이 도모했다라는 겁니다. 국정농단이야. 자신의 권력으로 했던 거는. 아니 보세요. 조국 씨도 잘 들어봐. 당신 깠을 때 또 당신 마누라 윤석열이 조작 날조한 거하고 이 태블릿 PC 조작 날조한 거하고 무엇이가 틀려? 무서워서 뒤에서 빠져있지 말고 할 말 있으면 하란 말이야. 당신은 어떻게 된 게 역시 좌파들은 보수주의하고 틀린 게 가족주의라는 게 없기 때문에 지 마누라가 어떻게 법정 구속이 됐는데도 페이스북질하고 지금까지 눈 하나 자세하고 자빠졌어요. 저 인간은. 저 인간의 대가리엔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중요한 건 이 모든 사람들이 윤석열 손에 날아가 버리고, 만약 윤석열이 독단적으로 이런 짓을 했다, 그러면 윤석열이 그때 잘 버티고 있었겠습니까? 문재인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던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 문재인 지령받고 일로 기어 들어온 거고, 원래는 보수에 기어 들어온 게 아니지, 밖에서 당을 만들어 자기 세력을 만들어갖고 보수 괴멸을 시키려고 했던 건데, 표를 분산시키거나. 근데 지 장모가 법정 구속이 되고 프레임이 걸리다 보니까 비를 피하기 위해서, 소나기를 피하기 위해서 보수 진영으로 들어온 거예요. 제 말이 틀렸어요? 애초부터 들어왔어요? 아니잖아. 잠깐 회상을 해보세요. 제 말이 틀렸나? 밖에서 뱀에 돌다가 지 장모 법정 구속 걸리고 막 구설수 그리고 지 마누라 도이치모터스 건 걸리니까 그거 막아보려고 당에 기어 들어온 게 윤석열이에요. 애초부터 바로 들어온 게 아니라. 그래서 아무튼 만약 윤석열이 독단적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면,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윤석열 잘했다고 하시는 보수 일부 시민들은 잘 들어보세요. 만약 문재인 정권에 문재인의 허락 없이 이런 짓거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무하고, 그리고 했다 치더라도 문재인이 그냥 돕겠습니까? 지 뜻에 맞거나
지가 지시한 걸 윤석열이 잘했기 때문에 검찰총장까지 승진을 시켜줬던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은 문재인을 상황으로 모시고 있고요. 지금까지도 문재인도 윤석열을 이뻐라 하고 있습니다. 둘이 깐부야. 문재인이 사저 앞에서 보수 유튜버들 때문에 아우 시끄러워 못 살겠어 그랬으니까 바로 그냥 국무총리부터 윤석열이 그냥 300m로 제안해서 그냥 멀찌감치 떨어져서 우리 문재인 수령님 이거 시끄러워서 잠 못 주무시니까 이 짓거리 하고 있어요. 예? 아주 서로 잘했다 고맙다 연병 엽차기들하고 자빠졌어요. 이것도 내각제를 가기 위한 협치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1987년 이후 문재인 정권 이전 어떤 정권에서도 차기 대권주자가 떼죽음을 당하는 문재인 정권처럼 이런 일이 벌어진 바가 없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노태우 정권 당시 3당 합당 이후에 김영삼과 TK 측의 박철원, 박태준 등이 서로 경쟁을 하다가 노태우의 힘으로 김영삼이 후계자가 돼버리고 김영삼 정권 때는 이회창을 비롯해서 이인재, 김덕용, 박찬종까지 모든 차기 대권주자가 끝까지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또 김대중 정권 때 보시더라도 주류 후보로 이인재, 또 비주류로 노무현이 경쟁을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김대중이 노무현의 손을 들어주면서 정리가 된 바도 있습니다. 특히 노무현 정권 때는 이해찬, 유시민 같은 친노 후보가 모두 대선 출마를 했었고 비주류인 정동영과 경쟁을 해서 패배한 적도 있어요. 이명박 정권도 보시면 초강력 대권 후보였던 또 여기서 또 박근혜 대통령이 그대로 살아남아서 대권 주자를 거쳐서 결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된 사례도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 때 보시면 정권과는 원수지간이라고 할 수 있었던 이 보수도 아닌 영삼위 때 기어들어온 김무성, 유승민까지 대권 주자로 모두 건재했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어느 대통령이든 간에 대통령 자신의 입장에서는 차기 대권 주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렇게 차기 주자들을 경쟁을 시키는 가운데서 자신이 캐스팅 보트를 틀어지고 퇴임 이후에 더 많은 사후 보장책을 챙겨줄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사 대통령 입장에서 다른 계파의 인물이라 하더라도 아까 같이 김무성이나 유승민 그런 인간이라 할지라도 차기 주자를 키우면 키웠지 문재인처럼 집권 초장부터 잠룡들 차기 대권 주자들을 싸그리다 모가지를 날려버리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자신들이 상황으로 모셨던 친노와 친문 계열의 인사들을 쌍그리 친노 노무현의 친구부터 해갖고 문재인 친문의 계열의 잠룡들까지 그냥 싸그리 몰살시켰다라는 거는요. 내각제를 가기 위해서 또 그거를 통해서 영구적으로 자신들의 안위를 도모하기 위함이고 특히 문재인 같은 경우는 자신이 저질러놓은 폐악 싸놓은 똥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또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자신의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못 믿는 거야. 이재명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애초부터 잠룡들을 싹 다 없애버리고 내각제를 가는 것이 내 목숨 영원히 여지까지 헤쳐먹었던 돈들을 갖다 요트 타고 보트 타고 준용이랑 다혜랑 이 사기꾼 사이랑 호의호식 영구적으로 그 내각제를 가기 위해서 잠룡들을 싹 다 없애버렸다고 내가 옛날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1년 전부터 말했어요. 2년 전부터 얘기했어요. 아무튼 애초부터 싹 다 모조리 모가지를 잘라버린 게 그 내각제를 가기 위한 그런 게 아닌가 해석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대권주자 최측근 비서실장 이 노영민의 후임으로 유력하던 우윤근까지 날려버린 이후에 이 문재인 양정철 등이 정권 말기에 반드시 해치워야 할 중대 과제는 무엇이었을까?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들이 정권 초기부터 밀어붙이고자 했던 바로 내각제 개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보수 정권이 들어섰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문재인 정권의 그 많은 폐악에 대해서 단 한 건도 단 한 인간도 구속되는 일이 없고 너무나 친하게 지내. 더 나가서 문재인이 그냥 아우 시끄러우니까 그냥 300m까지 떨어져 하라고 그렇게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국회의장이 얘기를 하고 그래요. 아유 완전히 그냥 너무 깐부야. 빵식이 TV가 재정난으로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십시일반 아래 계좌로 좀 후원을 좀 해주십시오. 큰돈 안 바랍니다. 1,000원, 5,000원, 만원도 좋습니다. 한 달에 한 300~400만원 정도 자재비가 소요되는데 그거 제 돈으로 했었고 또 물론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광고 수익료, 유튜브 광고 수익료로 제가 방송을
3년 동안 유지했었는데 유튜브 수익도 끊긴 지가 벌써 2, 3개월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십시일반 정말 창피하고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하루살이 마냥 하루에 10만원, 10몇만원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정말 거지처럼 이렇게 후원 받아서 연명하고 있습니다. 제 채널을. 이 보수 재건을 위해서 방송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제작비 후원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